지금 남아있는 한약들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인 거죠. 그런 약들만이 살아남아서 약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학 박사 고장호입니다. 한약을 실질적으로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 어디가 아픈데? 라고 했을 때 한약을 사러 가는 경우도 계속 드물어지게 되죠. 자, 오늘은 약국에 있는 명품 한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의제, 활명수 같은 경우, 그런 건의제를 이용하게 되면 우선 소화기가 진정이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꽉 막혀 있게 된다면 열이 몸으로 퍼져나가지가 않고 상체 쪽으로만 몰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던가 아니면 코피가 나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명수가 풀어준다는 거죠. 30분마다 한 번씩 해서 2병에서 3병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팔리는 명품 한약으로는 쌍화탕 있죠. 근육을 풀어주면서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그래서 원래는 쌍화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화합이 된다, 남녀 간의 육체 관계 후에 먹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사랑을 나눈 후에 쌍화탕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하기 전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몸살 같은 거 있을 때요, 기본적으로는 체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근육에 갔어야 될 피가 소화기 쪽으로 몰려서 생기는 통증이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활명수 같은 건의제로 속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쌍화탕을 이용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굉장히 좋은 보약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쌍화탕 같은 경우에는 작약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가 있는데 작약이나 숙주향 같은 것들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꿍으로서는 건의제 같은 것들을 같이 복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약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해독산이라는 약, 그리고 갈근탕, 이런 약들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 쓰느냐? 해독산, 독을 없애준다는 얘기입니다. 좀 얕게 몸 전체적으로 땀을 내고 싶을 때 그때 드시면 됩니다. 나 감기가 들어올랑 말랑해, 그래서 살짝만 땀을 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해독산을 씁니다. 그런데 몸을 울쑥 춥고 막 힘들고 땀을 좀 쭉 냈으면 몸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열도 좀 있고 한데 땀도 잘 안 나고 힘들어 라고 하게 되면 갈근탕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갈근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숙취해소나 이런 거에 쓰는 칡뿌리를 갈근이라고 하는데, 온 산을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풀어낸다고 해서 더 깊은 곳에 있는 땀까지 풀어낸다, 우리 몸속에 깊숙이 있는 찌꺼기까지 다 빨아낸다고 해서 갈근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물로 된 갈근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린아이나 혹은 노인들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로 된 갈근탕을 먼저 드셔보시고 이걸로 좀 약하다 싶을 때 물로 된 갈근탕을 드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토시오탕이라는 약, 한의학 쪽에서 보는 해열제라고 보면 됩니다. 약국에서 가끔 팔면서도 약하게, 약간 아스피린 같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오라고 하는 약이 피부를 약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면서도 적당히 땀도 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땀은 이제 실컷 났는데 저녁 때 열이 오르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토시오탕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약이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굉장한 명품 약인데요. 언제 쓰이는 게 가장 좋으냐? 바로 속쓰림입니다. 속에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소방관 아저씨가 나오는 개 모식이라고 하는 그런 약도 있고, 오랫동안 팔려는 겔 모식이라고 하는 약도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 그런 것들은 우리 위벽에 뭔가를 발라줘서 위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데요. 그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또 속쓰림이 올 수 있지만, 바나사심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위산이 분비되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줍니다. 속이 쓰리다, 바나사심탕 하나 드십시오. 그런데 30분 뒤에 또 속이 쓰리다, 그럼 또 바나사심탕을 또 드십시오. 30분 뒤에 확인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또 드십시오. 그래서 바나사심탕을 하루에 3개, 5개까지 드십시오. 속쓰림이 사라질 때까지. 그런 식으로 드시면서 이틀, 3일 정도 드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속쓰림은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약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집에서 일상적으로 아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됩니다. 그 이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병원을 가십시오. 1번, 두통이 생기던가 속이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났을 때 콜라처럼 건의제를 먹는다. 활명수에 향부자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임신한 쥐에 먹였을 때 살이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인간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양을 먹었을 때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었을 때 살이 빠진다. 이 정도는 큰 부작용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되고요. 자식들한테도 먹일 수 있는 약입니다. 두 번째, 해독산이나 갈근탕. 땀을 낼 때 감기 초기에 열감기라든지 이런 감기가 나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고 싶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나사심탕. 속 쓰릴 때, 속쓰림이 진정이 될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쌍화탕.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최고의 보약 중에 하나인데, 몸 육체를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성관계 후라든지 아니면 운동 후라든지 사우나나 이런 식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그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쌍화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게 있고 편의점에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같은 회사에서 같이 만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약국에서 파는 쌍화탕은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만드는 그런 쌍화탕이고요. 일반 마트에서 파는 쌍화탕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그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거의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약국에서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약을 쓰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한의사분들이나 한약사분들에게 물어보시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